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잘 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금요일까지 이제 방학이 거의 막바지예요. 그쵸? 거의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 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학기 중에도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6학년 1학기 거 이제 드디어 중반부를 지나서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단원이 지금 이제 처음 배우는 내용이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개념을 잡아서 수치화를 해서 이제 좀 세련되게 배우는 방법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거고, 오늘은 뭐 어렵다면 어려운 거고 쉽다면 쉬운 거고 좀 개인 편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정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오늘은 이 약속을 꼭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얘를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왜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거를 잘 인지를 해주시고 정확한 개념을 잡고서 한번 가보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비와 비율의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두 가지 파트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이번 주에는 이제 비와 비율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다음 주에는 백분율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일단 개념을 한번 좀 정확하게 짚어보고 갑시다. 자, 비와 비율을 하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건 진짜 기본적인 거야, 얘들아. 두 개의 양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개의 양을 비교를 할 때 보통 비교하는 방법이 뺄셈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눗셈으로 비교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필기를 해볼게. 첫 번째 파트는 두 양을 두 개의 양을 비교하기. 이게 첫 번째 파트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양을 비교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한번 표를 그려줄게. 자, 어떻게 표를 그릴 거냐라고 봤더니 이렇게 해요. 자, 어떤 봉지의 수예요. 봉지. 몇 봉지, 몇 봉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봉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사과랑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귤이 들어가 있어요. 귤의 개수겠죠. 그쵸? 자, 이 한 봉지에는 사과가 2개 들어가 있고 귤이 8개 들어가 있어요. 됐죠? 그리고 두 개 봉지에는, 두 봉지에는 얘가 4개 들어가 있고 얘가 16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규칙을 잡아내긴 했나요? 자, 세 개 봉지에서는요, 얘는 몇 개 들어가 있냐? 얘는 몇 개? 2, 4, 6, 6개 들어가 있고요. 됐지? 2, 4, 6. 그 다음에 얘는 몇 개? 24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쓰면서 규칙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을 지금 이 사과랑 귤을 이 봉지 수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첫 번째는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은 뺄셈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뺄셈으로 비교하기.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설명이 들어갈 수 있죠. 자, 봉지 수에 따라서 요 상황을 얘들아 말로 쓰는 거야. 봉지 수에 따라 사과는 귤보다 몇 개가 더 많아요. 사과는 귤보다 어떻게 돼? 많을까요? 사과는 귤보다 적겠죠. 몇 개씩이요? 뺄셈으로 비교하라 했으니까 몇 개? 6개. 그 다음에 12개. 그 다음에 18개. 적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된다고요. 뺄셈으로 비교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똑같은 요 상황을요, 두 번째는 이번엔 뭐야? 나눗셈으로 비교할 거예요.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나눗셈으로 비교할 거야. 자, 그럼 얘는 나눗셈으로는 어떻게 비교할까라고 봤더니, 이 봉지 수에 따라서 사과랑 귤이 지금 어떻게 돼? 일정하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쵸? 어떻게? 얘랑 지금 몇 배? 여기에서 여기로 4배. 4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반대로 얘에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배. 그쵸? 나누기 4, 다시해서 4분의 1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상황을 지금 이 나눗셈에 대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사과수는 뭐대? 항상 귤의 수의 몇 배이다? 사과는
귤의 몇 배야? 그렇죠. 4분의 1배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또는 귤의 수는 항상 뭐의 개수? 사과 수의 귤은요. 사과의 몇 배이다? 4배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나눗셈으로 비교해서 얘네들의 상황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개의 양을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얘들아 우리는 뺄셈으로도 비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눗셈으로도 비교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조금 저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6학년이야. 그쵸? 6학년 과정을 배우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를 이제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B를 이용해서 비교해 줄 거예요. 자, B에 대해 알아보기. B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럼 B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 얘들아 몇 대 몇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 2대 7이라는 요 B를 줄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B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B를 표현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얘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2대 7 이렇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2대 7 이렇게 읽은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뭐라냐면은 2와 7의 B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2의 7에 대한 B 이렇게도 쓴대요. 2의 7에 대한 B. 네 번째는 7에 대한 2의 B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2대 7이라는 요 말을요 어떻게 요 4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봐봐. 약속이에요, 얘들아.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2대 7 또는 2와 7의 B. 2의 7에 대한 B. 맞죠? 7에 대한 2의 B. 지금 요 7이라는 요 숫자가 요 숫자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면 돼. 이 7이라는 요 숫자 뒤에 뭐뭐에 대한. 그쵸? 이 7이라는 요 숫자 뒤에 뭐뭐에 대한 이렇게 약속을 하기로 했단 말이지. 그래서 2대 7이라는 말을 이렇게 옮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한 개만 더 연습해 볼게요. 너네들도 선생님 지금 쓰는 거 말고 하나 더 연습해서 그때 써봐야 돼.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8대 3. 얘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8대 3이라는 요 숫자는요, 얘도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 8대 3. 8대 3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첫 번째, 8대 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돼? 8과 3의 B. 이렇게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그쵸. 뭐뭐에 대한. 뭐야? 8의 3에 대한 B. 이렇게요.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앞뒤 바꾸면 되는 거지? 뭐에 대한. 3에 대한 뭐의 B? 8의 B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자,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지 얘들아? 뭐뭐에 대한 얘가 중요하고요. 요거 뭐뭐에 대한 앞에 있는 요 숫자. 그치? 그리고 뭐뭐에 대한 앞에 있는 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만 집중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니네 숙제야. 이거는 숙제 갖고 와야 돼. 나중에 백지 테스트 쓸 때 2대 7과 8대 3 말고 다른 B를 2개를 더 쓰셔야 돼요. 니네가 직접 만들어 놓고서는 써야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 그럼 선생님 2대 7이랑 2대 7 이거와 7대 2는 같을까요? 같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야. 얘는 2대 7이라고 있고 얘는 7대 2가 되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수예요. 요거는 정확하게는 조금 더 나중에 얘기해 줄 텐데 2대 7과 7대 2는 달라요. 그치? 요거는 아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럼 우리는 이런 B를 이렇게 4가지 표현으로 배웠어요. 이 B를 이렇게 4가지의 표현으로 배웠는데, 그럼 요 앞에 있는 숫자랑 이 뒤에 있는 숫자의 정확한 용어가 뭐냐라고 봤었을 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기준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준량.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그렇죠. 비교하는 양이라고 쓴다고요. 즉 기준량, 비교하는 양, 반대로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을 가지고 어떤 비를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 이 8대 3에서 이 3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그렇지 기준량이라고 해요. 기준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8은 뭐라고 하냐면 얘는 그렇지 비교하는 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됐지? 그래서 요것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얘들아 요걸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2대 7이라는 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자 여기 전체 이만큼 이렇게 있었어. 이만큼 있었는데 걔를 몇 개로 나눴어요. 그치 기준 몇 개? 7개로 나눴단 말이야. 7개 나누고 싶은 얘가 요거 선생님 막대기 몇 개? 6개 구해야 되겠지. 넷 아이고 5 이렇게 있어서 6개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중에서 몇 개? 요 2개 요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2대 7을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맞죠? 그럼 8대 3이라는 것도 얘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됐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8대 3은 얘들아 3을 8개로 나누는 거거든요. 요거는 조금 뒤에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어쨌든 이렇게 B를 그림으로 쓸 수 있는 것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제 2대 7 또는 8대 3이라는 요런 숫자들, 요런 B를 이렇게 4가지 용어에 표현하는 걸로도 알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숫자로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로도 나와, 말로도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민지네 반 학생 다 합해서 30명이야. 알겠지? 근데 그 중에, 자, 여학생이 30명인데, 이렇게 한번 가보자. 30명이고, 그 중에 여학생이 13명이다. 이랬어요. 이렇게. 그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그 민지네 반 학생의 남학생에 대한 여학생의 B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봐봐. 남학생에 대한, 뭐뭐에 대한 앞에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기준량이에요. 됐지? 그럼 남학생에 대한 여학생의 B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라고 써줘야 돼? 여학생 대 남학생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이 이 뜻이라고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써줘야 돼? 여학생 대 남학생 13 대 몇 명이다? 다 합해서 30명이라 했으니까 17이다. 이렇게 B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숫자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문제도 나와요.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어. 요 점을 잠깐만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요 점을 A, 여기가 C, B로 갈까요? 순서대로 헷갈리니까 여기를 C 이렇게 해볼게. 그럼 이 길이를 내가 만약에 21m라고 주고요. 이 길이가 25 아이고 미안해 미터라고 했었을 때 미안해 했었을 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A, B 거리에 대한 A, C 거리의 B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지? 그럼 어떻게? 미안해. A, C 거리. 그럼 A, B 거리에 대한 뭐뭐에 대한 A, B 거리. 그쵸? 그럼 A, C의 거리. 그럼 얘는 어떻게 써줘야 돼? 뭐뭐에 대한이 기준량이니까 뒤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A, C 거리 대 A, B 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AC 전체 길이는 46이 되는 거고요. 46 대 AB는 2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했지? 이게 지금 B에 대한 내용이에요. B.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처음 할 때, 아, 얘가 비교하는 양, 기준양, 2 대 7, 이거를 2 대 7, 2와 7의 B, 2의 7에 대한 B, 7에 대한 2의 B,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B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거야. 비율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봅시다. 칠판 정리 좀 잠깐 할게요. 자, 세 번째 내용은요. 요거예요.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게. 비율 알아보기. 자, 그럼 비율이 뭐냐? 비율이라는 거의 뜻은 뭐냐면요. 비율의 뜻은요. 얘는 이렇게 쓰면 돼요. 비교하는 양, 나누기 뭐야? 기준 양이에요. 이게 비율의 뜻이에요. 이거 여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 양. 비교하는 양이랑 기준 양이랑 지금 방금 전에 배웠죠. 그쵸? 비에서 나오는 말이야. 그럼 얘는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 양이라는 건요. 즉 나누기는 곱하기를 바꾸면서 얘가 그렇지 밑으로 이거 분의 1로 바뀌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비교하는 양 이거 곱하기 좋아요. 기준양분의 1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아 기준양분의 뭐다? 비교하는 양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해서 이 비율이라는 말은요. 비율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양인 거고요. 이게 축축축축 정리가 돼서 결국에 있는 뭐다?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이 뭐가 된다? 비율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거야, 얘들아. 여기서 잠깐만 보시면은요. 아까 2대 7 기억이 나시나요? 한 번만 더 되짚어 볼게. 2대 7이라는 거는 2대 7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얘는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2와 7의 B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7의 B. 됐죠? 좋아요. 그 다음에 또는 뭐 돼? 요게 지금 기준량이라고 그랬지? 그럼 기준량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뭐뭐에 대한. 그럼 뭐야? 2의, 좋아. 7에 대한 B. 잘하고 있어요. 대한 B. 그 다음에 또 이제, 앞뒤 바꾸면 되지? 7에 대한 뭐야? 대한 2의 B.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봐봐. 여기 앞에 있는 얘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를 뭐라고? 기준량이라고 했어요. 그쵸? 얘를 우리 뭐라고 약속했다고? 비교하는 양이라고 하는 양이에요. 그쵸? 그럼 2대 7이라는 요 B가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바뀌냐? 비율로 기준양 분의 비교하는 양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요 2대 7이라는 얘는 B를 표현한 거고요. B로 표현한 거고 그럼 얘는 7분의 2라는 얘는 뭘로 표현한 거야? 비율로 표현한 거예요. 비율. 다시 얘기해서 똑같은 말이야. 2대 7이나 아니면 7분의 2나 같은 크기를 다르게 표현한 거란 얘기죠. 알겠죠? 요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2대 7이 이렇게 내게 된다는 거는 진짜 알고 있으니까 한번 봐볼게 또. 자, 문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막 헷갈리게 할 거야. 잘 봐. 자, 13대 25. 얘는 B죠? 했지? 그럼 이거는 B에 대한 표현이고 얘는 다시 얘기해서 비율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치,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이라니까 25분의 13이라고 뭐라고? 비율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같은 얘기라고요. 그럼 또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4분의 3이라는 요 비율을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얘는 몇 대 몇? 그치, 얘가 기준양이야. 뒤로 온다고요. 3대 4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해볼까요? 자, 5에 대한 3의 B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5에 대한 3의 B는 다시 얘기해서 몇 대 몇이야?
그렇지. 뭐뭐에 대한 앞에 있는 얘가 기준량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3대 5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얘는 또 다시 어떻게도 쓸 수 있다? 그렇지. 5분의 3이라고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랑 이 얘기랑 이 얘기랑 다 같은 얘기야.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너희들 요거 다 니네들이 직접 문제 내고 직접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볼게요. 2개만 더 해보자. 뭐 해볼까? 7대 9 얘는요. 7대 9는 그렇지. 7대 9라는 비로 쓸 수 있는 거고 다시 해서 얘는 뭐가 된다? 비율 9분의 7이 되는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자, 얘들아. 아까 4분의 3이라는 거는 3대 4라고 쓸 수 있는 거 이건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쓸 수 있지? 뭐에 대한? 그렇지. 4에 대한 3의 비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 개만 더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2대 9 갈게요. 2대 9라는 거는요. 얘는 2대 9야. 그럼 얘는 2대 9. 좋아요. 얘는 또 뭐야? 2와 9의 비. 좋습니다. 또요? 뭐에 대한? 2의 9에 대한 비. 외워야 돼. 또는 뭐라고 써야 돼? 앞뒤 바꿔서 그렇지. 9에 대한 2의 비. 좋아요. 그 다음에 또는 얘는 뭐로 바꿀까? 마지막. 그렇지. 얘는 비율로 몇 분의 몇? 9분의 2. 요렇게까지 바꿔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너희들이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또 하나 백지 테스트 쓸 때 지금 요 비를 가지고 요로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 꼭 넣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 문제가 이상하게 나와요. 자, 또 이런 말이 있죠. A에 대한 B의 B 얘는 어떻게 쓸까요? A에 대한 B의 B는 뭐라고 쓰는데 요모에 대한 앞에 얘가 이거니까 B 대 A로 쓸 수 있다고요. 그럼 B 대 A는 다시 얘기해서 뭐가 된다? 그렇지. A분의 B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얘는 또 이런 거야. 또 이런 것도 있지.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설탕과 소금의 비 이런 말. 그럼 설탕과 소금의 비 이런 뭐 돼? 그렇지. 얘는 다시 얘기해서 뭐가 되는 거야? 설탕 대 소금 이런 말이에요. 그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뭐분의 뭐다? 그렇지. 소금분의 뭐가 된다? 설탕이다. 이렇게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 이상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서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문제를 막 써놓고서는 계속 바꿔야 돼.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알겠죠? 여기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필기 잘 해놓으시고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해봐봐. 막 엄마에 대한 너 누구의 비 막 이렇게 아빠에 대한 엄마의 비 아빠와 엄마의 비 뭐 이런 거 해보면 되지. 아빠의 엄마에 대한 비 하나만 더 해볼까? 아빠의 엄마에 대한 비. 그럼 이름은 어떻게 쓸까? 아빠의 엄마에 대한 뭐뭐에 대한 앞에는 엄마가 뭐가 되는 거야?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그치? 엄마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 써주면 돼? 기준? 그렇지. 아빠 대 뭐가 되는 거야? 엄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얘는 다시 뭐분의 뭐다? 그렇지. 엄마분의 아빠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봐주셔야 돼요. 엄청 중요하다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칠판 봐주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 몇 가지만 더 하고 요 시간 정리를 할게. 지워도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필기할 내용이 니네가 지금 거기 다음 시간에 와서 이제 문제 풀 거잖아. 문제집 풀 거잖아.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자, 하나만 더 가면 돼. 선생님 잊어버렸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 할 때 요거 한 번만 써볼게요. 자, 뭐랑 뭐랑 비교할 거냐면요. 이 기준량이랑 비교하는 양이랑 비교해 볼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요걸 써볼게. 자, 기준량하고요. 얘하고 비교하는 양이야. 자, 얘가 더 커. 기준량하고 비교하는 양하고 얘가 더 큰 수가 되면은 그때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더 큰 수야. 그럼 얘는 1보다 크게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럼 기준량하고 비교하는 양이 같대. 그럼 그 얘기는 뭐야? 그럼 얘가 뭐야? 비준량이랑 비교하는 양이 나와 있는 거 이거를 뭐라 그래?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같으면은 그때는 비율이 뭐가 된다는 얘기? 좋아요.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잘하고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럼 기준량하고 누구랑 비교하는 양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더 크대요. 밑에 게 더 커. 분모가 더 커. 그럼 어떻게 돼? 이때는 맞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 어떻게 된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그냥 이렇게 글로 쓴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나와요. 문제 풀 때 등장하는 말이 많이 나와. 자, 이거 좀 써볼게요, 얘들아.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될까? 뭐뭐에 대한 앞에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기준량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그렇지,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시간분의 거리, 우리 옛날에 조금 했었는데, 애기들. 시간분의 거리, 얘가 뭘 얘기하는 거지? 그죠, 뭐였죠? 그치, 빠르기, 속도, 속력,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빠르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이 뭘 얘기하는 거다? 빠르기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 빠르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니는 지금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됐죠? 그럼 또 해볼게 한번. 그럼 만약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도 줘요, 문제에서. 자, 넓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 이렇게 만약에 나왔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이런 말이. 그러면 또 뭐가 나와야 돼? 그치. 넓이의 뭐뭐에 대한 앞에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기준량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야 돼? 네, 넓이분의 뭐가 된다? 그렇지. 높이라고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나와요. 또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 비율, 이런 말 나와요. 됐죠?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실제 거리에 대한 뭐뭐에 대한 앞에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네, 좋아요. 기준량이에요. 그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 뭐분의 실제 거리 분의 뭐가 되는 거야? 지도에서의 거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들아, 이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의 비율이라는 요 말은요, 니네 사회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 축척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이렇게. 이 말이 이 뜻이에요. 축척이 이 뜻이란 얘기야. 알겠죠? 네, 우리 일단 수학에서는 축척 물론 중요해요. 교과 과정에 있는 거니까 이 말,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의 비율이라는 말이 축척을 얘기하는 거고요. 축척 맞지? 축척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일단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한 뭐뭐에 대한 앞에 있는 실제 거리가 기준량, 그리고 얘가 비교하는 양이어서 얘를 이렇게 비율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또 잊어버렸을까 봐 한번 다 볼게. 그럼 실제 거리분의 지도에서의 거리는 뭐 대 뭐다? 그렇지.
에서의 거리 대 실제 거리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또 가볼게. 넓이분의 높이는 얘는 B로 어떻게 쓸 수 있어야 돼? 좋아요. 높이 대 넓이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걸린 시간분의 간 거리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간 거리 대 걸린 시간이라고 이렇게 B로도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몇 개만 더 해볼까요? 재밌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말도 나오죠. 문제에 나올 거예요. 자, 전체 횟수에 대한 전체 횟수에 대한 성공한 횟수, 아이고, 미안. 성공한 횟수의 비율.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전체 횟수에 대한, 뭐뭐에 대한 전체 횟수. 얘는, 그렇지. 전체 횟수분의 뭐가 된다? 그렇지. 성공한 횟수. 이렇게 비율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얘들아, 전체 횟수에 대한 성공한 횟수의 비율,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성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런 말이 책에 나올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마지막. 요거는 좀 중요해. 요거는 좀 중요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양의 비율.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좀 빨간색으로 강조를 할게. 왜냐면 얘도 중요하고 물론 얘도 중요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계속 나올 거니까 엄청 중요해. 그러면은 뭐뭐에 대한 앞에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기준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비교하는 양. 다시 얘기해서 얘는 뭐 분의 뭐다? 네, 소금 물 분의 소금이라고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소금물의 양에 대한 소금의 양의 비율,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는 진하기, 다시 해서 농도라고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진하기로 배울 거니까 이렇게 소금물에 대한 소금량의 비율이다, 소금의 양의 비율이다. 그럼 얘는 소금물분의 소금이다.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뭐 대 뭐다? 그렇지, 소금 대 소금물이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 말장난 한 거야. 뭐뭐에 대한 앞에 있는 게 기준량. 그치? 그리고 비교하는 양. 얘는 비율을 B로 쓰는 거. B를 B로 쓰는 거.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한번 다시 쫙 정리를 해봐 주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얘는 빠르기다. 뭐 이런 거. 그치? 이런 거. 그치? 이렇게 진하기, 성공률, 축척 이런 말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도 너희들이 접해야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확하게 봐주시고 집에서 몇 대 몇 쓴 거를 많이 연습을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와서 백지 테스트 모두 다 전원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첫 번째 사단원 비와 비율의 첫 번째 시간 비랑 비율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한 주 동안에 조금 더 심화 있게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 백분율을 해가지고 사단원을 마무리할 테니 일단 미리 요거를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그리고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